3의 이제 국제 회계 기준 IFRS죠. 국제 회계 기준의 줄임말 IFRS인데 물론 영어 앞글자 약자를 딴 것이죠. 앞글자를 딴 거예요. 약자로 나온 것이고 이제 국제 회계 기준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사하고 금융사는 IFRS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서 IFRS 작성하는 것인데 어떤 필요성, 어떤 등장 배경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뭐 외울 건 없지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투자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자금 조달하려고 할 때 서로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마다 다 다른 거야, 양식이. 그리고 양식만 다른 게 아니라 회계 기준도 다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3천억인데 우리나라 재무제표,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 돌려봤더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 나라마다 처리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못 믿겠다는 얘기지. 다른 나라의 재무제표 못 믿겠다. 서로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서로 그렇게 못 믿을 바야 그냥 애초에 통일시키자. 재무제표를 통일시키자. 회계기준 통일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럽이 주관해서 만든 것이죠. 100개 넘는 나라들이 회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요게 원칙인데 예외는 또 수두룩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 양식도 하나로 다 정해진 게 아니고 아주 개판인 것이죠. 실무상 봤을 때. 다만 여기서는 좋은 얘기만 써있겠죠. 장점만 써있지 뭐 단점 이런 거 없겠죠. 어쨌든 유럽이 만든 IFRS를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써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작성되면 장점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금 조달할 때, 그다음 투자할 때 서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저쪽 나라 재무제표를 우리나라 재무제표로 다시 전환해서 컨버전해서 다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미 재무제표 양식이 통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냐. 그 재무제표 추가로 제작성할 필요 없으니까 노력과 비용이 절감된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서로 똑같다는 얘기지. 또 서로 똑같으니까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 올라간다는 얘기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재무제표 신뢰성이 올라간다. 왜냐면 이제 재무제표가 서로 똑같으니까 양식이 서로 믿는 것이지. 야, 니네 나라 영업이익이 3천억이야? 그럼 인정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는 불인정이건데. 특징을 보자.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쭉 배우고 나면은요 마지막에 이게 있을 겁니다. 얘부터 봅시다. 핵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제 K갭 한국이겠죠, 그렇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비상장 회계 기준이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상장이죠. 상장사 금융사 회계 기준 KIFRS. K자가 붙으면 이제 코리아 할 때 K인데 이제 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야 IFRS랑 KIFRS는 차이는 뭔데? K자가 붙으면 한국 채택이 붙는데 똑같은 겁니다. 한국어로 채택했으니까 뭔가 뭐 초이스 채택한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 회계 기준이 KIFRS입니다. 그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아무튼 같은 겁니다. 핵심이었으니까 얘부터 먼저 보고 있는 것이죠. 좀 몇 페이지 넘겨서 원칙의 반대가 아니라 규칙인데 이거는 룰 이런 말하고 이거 프린시플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뭐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가 있는 거야. 그게 규칙 중심입니다. 얘는 큰 원칙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가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성 보장.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가 딱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 중심입니다. 큰 원칙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 딱 다 정해진 거지. 깔끔한 것이죠. 안 합친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고 합친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인데 연결 재무제표를 아셔야 되겠죠. A사가 B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은요 A사가 야 우린 가족이다 우린 남이 아니다 하면서 재무제표 합치자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걔는 이제 A 플러스 B 재무제표지. 뭐 재무생태표 손익계산서 하면서 쭉 다 합치는 거예요. 주석사항까지.
그러면 일반 갭하고 IFRS 여긴 연결이고 여기 개별이고 이거 뭐냐면 안 합친 재무제표 A사의 재무제표고 이건 합친 재무제표죠.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다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다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에서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A사의 개별 재무제표도 있고 합친 재무제표인 연결 재무제표도 다 있는 겁니다. 둘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건데 이거는 연결이 중심이고 개별 재무제표는 서포트,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요. 여기는 개별 재무제표가 메인 재무제표고 연결 재무제표, 합친 재무제표는 참고용 재무제표,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참고용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지. 우리가 부채비율을 보고 영업이익률을 보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려고 하는데 야 우리 합친 거로 보겠다. 합친 거로 싸잡아서 보겠다. 너네 가족이잖아. 이거는 안 합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안 합친 걸로. A사의 영업이익률, A사의 부채비율 그걸로 너네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합친 거 말고. 공정가치가 제한적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고 공정가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가치 처리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실무상 자산부채 얘기인데 이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 IFRS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확대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딱 느낌만 딱 오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던 거죠. 야 토지 건물을 100억 주고 샀어. 그럼 100년이 지나도 걔는 토지 건물이 100억입니다. 취득원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시가 베이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야 토지를 옛날에 1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가 1000억이면은 1000억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확대됐다는 얘기예요. 확대됐다. 좀 더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공시라고 하는 건 주석 공시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공시돼 있으면은요, 웬만하면 이제 주석 공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석 공시가 확대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석 공시였다는 얘기인데, 왜 주석 공시가 확대될 수밖에 없냐?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했잖아.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계정 과목도 정해진 거 없고, 회계의 어떤 양식도요, 재무제표 양식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엄청난 자율성이 보장돼. 그러니까 주석에다가 주저리 써놔야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하면서 자세한 상세 내역을 보여줘야 되겠죠. 기본 재무제표가 굉장히 압축이 돼 있고 간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자율성 보장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독자적인 기준 제정. 여기는 각국 협업을 통해서 기준 제정. 우리나라가 만든다 이거요. 이거는 다양한 나라가 합쳐서 만든다는 얘기죠. 아까 100개 넘는 나라가 회의를 통해서 만든다 했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좀 국제 회계기준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낼 수 있겠죠. 이거 갖고 되는 거고 전 페이지로 가봅시다. 쭉 전으로. 이거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국제 회계기준은 원칙 중심 어떤 프린시플 베이스고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가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회사가 실질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큰 원칙만 제시한다. 엄청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얘기겠죠. 아까도 했다는 얘기지만 자율성이 엄청나게 보장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양식이나 계정 과목이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 계정 과목도 회사 니네가 알아서 해라. 양식도 니네가 알아서 해라. 큰 틀은 물론 있지. 큰 어떤 프린시플 원칙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다.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제안을 제시해서 다양한 회계치를 다 제시해서 재무제표 표시 방법도 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개판이라는 얘기야. 실무상으로 그러니까 좋은 얘기에서 나왔지만 사실 실무상으로 개판이다. 왜냐면 기업마다 다 재무제표 양식이 다 달라. 계정 과목 다 다르고 뭐냐고 그게. 왜 이렇게 자율성이 보장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0개 넘는 나라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개판일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많으면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만들었으면 이랬을 때 이렇게 하자 저랬을 때 저렇게 하자 정해진 게 있었을 텐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무언가를 원칙으로 삼기는 다른 나라들도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알아서 해. 이렇게.